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부정견 중에서 이 부정견에 대해서 이름이 있습니다. 이 부정견은 바르지 않은 견해죠.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악견.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견. 자, 그러면은 부정견, 악견, 사견 이 얘기는 이기적일 수 있을까? 이타적일 수 있을까? 이기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 왜 그렇죠? 나에 대해서, 나를 기반으로 시작된 생각이에요. 나를 기반으로 시작한 견해예요. 그러면 내가 있으면은 나한테 좋은 거를 하려고 그럴까? 나한테 해로운 걸 하려고 그럴까? 내가 우선일까? 남이 우선일까? 이게 다른 사람이 우선이 되려면은 굉장히 자기의 여러 가지 나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 유신견, 나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견자에는, 자, 이제 요번에 보는 거는 견치견인데, 여기에서 이 견치견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견해를 가져요, 안 가져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생각해 봤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게 거기에 집착하는 버릇이 있을까 없을까? 집착하는 버릇이 있죠. 그리고 집착하고 그 다음에 집착하면서 이게 제일 나은 생각일걸? 이게 제일 나은 견해일걸? 내 말이 맞아. 내가 본 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이게 말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내가 봤어. 내 생각은 이래. 이러고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본 거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집착하고 있고 그걸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밑에 있을까 없을까? 나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들추어내니까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안 따라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한 게 최고야. 그리고 최고라는 상황에 집착하고 있어. 양보의 가능성은? 양보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양보한 거야? 아니면 상황상 그냥 밀려서 잠시 발을 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기꺼이 양보한 건 아니네. 나만 그렇죠. 이 견치견은 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지? 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하고 눈을 맞추고 있는 그대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나는 내 견해에 대해서 양보할 의사가 얼마나 있어요? 내 견해를 취소하고 당신의 견해를 받아들일 의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설득하고 나를 완전히 이게 감화시킨 사람이 아니면은 그거 어렵죠. 나하고 다른 견해를 내고 살아남을 존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내 견해를 부정하면서
자기 견해를 덮어 씌우려고 하면은 용서가 되죠. 내 견해를 부정하고 자기 견해를 덮어 씌우려고 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견해가 틀린 것 같아서 그 사람의 견해를 부정하고 내 견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나의 견해를 이렇게 더 씌워주려고 이런 노력은 내가 조금 했을까? 많이 했을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받을 때는 어때요? 자, 이 견치견이 말을 들어보니까 저 말로만 들을 때는 낯설은데 이게 작용하는 패턴을 보니까 어때요? 자, 이게 견치견, 우리가 이게 우리는 어떤 견해를 써요? 자, 먼저 받아들인 견해가 있고, 나한테도요, 먼저 받아들인 견해가 있고, 나중에 들어오는 견해가 있잖아. 그러면 처음 들어온 거하고 나중 들어온 게 서로 이렇게 비교해봐서 더 좋은 걸 선택할까? 아니면 먼저 들어온 놈이 자기하고 유사한 거는 받아들이고, 자기하고 유사하지 않은 거는 맞고 틀린 거예요? 아니면 먼저 들어온 놈이 텃세 부리는 거예요? 견해도 먼저 들어온 놈이 텃세를 부리거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들어와서 텃세 부리는 놈이 7살 때 받아들인 견해야. 일곱 살 때 받아들인 견해가 계속 이 수문장 노릇을 하면서 자기에게 동조하는 건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동조 안 하는 건 안 받아들여.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감별사가 7살짜리 견해야.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경험을 해도 7살을 넘어서기가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80살이 돼도 견해가 7살을 넘어서기가 그 분야에서 누가 시킨 거예요? 먼저 들어간 놈이 주인 노릇한다.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감별사 노릇을 하는 그 견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너 몇 살 때 들어온 거니? 너 몇 살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감별사 노릇을 하고 있니? 물어보셨어요? 수시로 얘가 몇 살짜리더라? 이거 그쵸? 먼저 들어온 놈이 주인 노릇을 하면은 선호를 판단하고 시비를 판단하는 그 기준점 중에 꽤 미리 들어와서 선점하고 그러면서 나의 성장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녀석이 있을 수도. 그걸 누가 보호하고 있어? 그 녀석을 누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각자가.
자,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이 생각은 뭐 저기 7살도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있고, 나는 항상한 존재고, 나는 하나인 존재다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것과 대치되는 생각이 있으면 퉁퉁퉁퉁 쳐내. 이거는 언제부터 갖고 온 생각이야? 전생부터 갖고 온 생각. 한 살도 아니에요. 전생부터 갖고 온 생각이 계속 나머지 생각들을 쳐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제일 소중하지. 자,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남들은 덜 소중해. 이거 내 입장에선 너무나 명백한 진리야. 사실이야. 진실이야. 그래서 사실이고 진실인 대로 행동해. 나는 너에 비해서 너무 소중한 존재다. 인정해. 하고 요구하고 사는 세상, 또 그런 요구를 당연하게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헐, 이런 걸 해본 거 없어요? 그죠? 야, 이거는 여기에 말려가지고 사는 거는요. 이거는 이게 언제적 생각을, 언제적에 이게 받아들인 선입견을 7살 때는 꽤 늦은 거지. 자, 그 중에 견해. 내 견해가, 나는 내 견해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 견해에 집착을 하고 내 견해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최고로 낮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견해가 제일 낮고 내 판단이 제일 나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도박장에 들어가서 팔아보면 내 주머니에 단돈 1원만 있어도 내 훌륭한 판단력에 의하면은 이 도박장에 있는 돈을 전부 내 거로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안 들까? 그쵸? 그리고 그럴 때 누가 그러지? 야, 너는 판단력이 딸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너는 네 실력으로는 안 돼. 이렇게 하고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눌리기 싫은 그 반발력에서 더욱더 내가 잘난 존재라는 거를 확신하면서 증명하려고 용을 쓰죠. 언제까지? 무일푼이 될 때까지. 굉장히 미신이 있어요. 나는 가장 잘났다. 그리고 잘나야 한다. 이것을 내가 반드시 증명하고야 말겠다. 이게 아상이 뿜어내는 에너지예요. 이 아상이 뿜어내는 에너지에 이 인류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아상이 커지면 뭐라 그래요? 우리 러시아가, 우리 우크라이나가 증명하고야 말리라. 그렇죠? 아상이 집단적으로 뿜어나오기 시작하면 견치견, 자 이제 견치견이 낯설지 않죠? 우리가 하루에 견치견을 몇 개 쓸까?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1개 써요?
견치견을 쓰는 패턴, 그 쓸 때 움직이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렇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런 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능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구속이 심해질까, 내가 자유가 늘어날까. 그리고 누가 볼 때 나를 보고 헐, 이런 걸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둘이 서로, A와 B가 서로 지가 잘났다고 막 바득바득 하고 있어요. 제3자인 내가 보면 뭐라 그래? 헐, 비슷비슷한데, 고만고만한데 되게 싸우네. 쟤들은 눈이 없어. 내가 제일 잘난 걸 못 알아봐. 동일하게 그런 견치견에 빠져 있죠. 우리는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주고 깨어나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런 이게 견해,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들, 기대치와는 다른 부작용이 엄청 많은, 그리고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견해들, 그런 것들을 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품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추호도 왜? 태어나기 이전부터 품고 와서 계속 품고 있으니까 얘가 원래부터 자리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추호도 의심을 못 해본 거예요. 이 부처님 덕이 아니면 얘를 의심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찬스가 안 생겼을 거예요. 자, 여기에 견치견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95쪽입니다. 견치견이 있는데, 견치견의 첫 번째 견은 앞의 세 가지 견해인 신견, 변견, 사견 또는 기타 등등의 견해, 자기가 확신하는 견해, 이런 것들이 있죠. 사견을 포함한 것이다. 중간의 견은 집착하여 취함의 뜻이고, 집착하여 취하면서,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집착하면서 취하고 그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집착하면서 그걸 취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최고지, 넘버원이지. 에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러면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있죠. 근데 그래서 해봐 그러면 실제 또 잘 돼요, 안 돼요? 막 또 고만고만해. 근데 자기 느낌에는 최고인데 해보면 또 고만고만하면 짜증나. 다시 한번 해볼게 이러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걸 많이 써봤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의 견은 부정견의 기본 정의인 내용이다. 즉 견치견은 신견, 변견, 사견에 집착하여 정확하고 가장 수수한 견해라고 여긴다. 자, 이 네 견해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승하다, 가장 빼어난 견해라고 집착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그런데 내 느낌에는 사실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하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각자가 자기의 견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빼어나다고 확신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견해는 다른데 각자 자기 견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빼어나다. 그래서 이 견치견을 뭐라 그러냐면 투쟁을 발생시키는 근거지다. 투쟁을 발생시키는 근거지다.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누구하고 싸움질하고 있어.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싸움이 일어난 근거지는 뭐지? 견치견이 있을 거다. 그쵸? 그럼 나는 뭐를 확실하다고, 가장 빼어나다고,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뭐냐? 이렇게 이제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역으로 해서 그 상대의 견치견은 뭔지를 보는 거지. 아니, 호나우두가 제일 공을 잘 차는지, 아니면 메시가 잘 차는지, 손흥민이 잘 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잘 찬들, 그렇게 이게 적대감을 갖고 대립하면서 얘기할 일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근데 일단 견해를 발휘하면은 견해에는 승부가 걸리거든. 가장 넘버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취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 견치견은 아수라 기운이 꽉 차 있어요. 아수라는 어떻게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하면 조용해요. 지배만 할 뿐 조용해. 그런데 아수라를 넘버2, 넘버3에 밀어넣으면은 얘가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피칠갑을 하고 달려들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넘버원이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넘버원이 돼야 돼. 왜냐하면 내가 가장 훌륭한 존재이고 난 그걸 확신해. 그러므로 넘버원의 자리는 내 자리여야 해. 이 의식이 확실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수라. 자질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뭐냐 그딴 건 묻지 마.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견치견. 오늘 사견까지 가야 되는데 자, 견치견은 지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오계를 수지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약 수지하기 전에 계율에 대한 기본 원칙과 계율 조항에 대한 기본 수지 방식과 인지하는 정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해가 없어서 그릇된 관념으로 계를 수지한다면 기본적으로 개금치견이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뭔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이제 제 얘기를 다 이제 개금치견은 뭐냐면은 이 개는 규율이죠. 개는 이제 그 규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 하고서 왜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 하지 마 하면서 금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금지하는 것들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디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닭의 목을 쳐라. 그러면 좋은 일이 닭의 목을 쳐서 피를 어디다 뿌리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사를 갈 때는 무슨 날을 뽑아라. 누구한테 가서 꼭 물어보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게 그리 안 하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러면서 왜 나름대로 이렇게 금기선들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 어느 종족은 무슨 의식을 할 때, 자기들의 종족 의식을 할 때 사람의 피나 뭐 무슨 피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제 이 개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개는 왜 존재하느냐? 개는 개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개는 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는 왜 중요하냐면 정을 발생시키니까 중요한 거다. 그러면 정은 왜 중요하냐? 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그러면 정이 정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한 거는 뭐냐면 지혜를 발생시켜야 되거든. 그렇죠? 개가 개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얘기는 선정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발생시켜야 자기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냥 개가 지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오던 거니까 합니다. 뭐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럴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뭐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하는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 중에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수도원에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예쁜 고양이 한 마리가 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고양이를 이뻐했죠. 근데 얘가 이 수도사들이 미사를 보는 시간에 자꾸 날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사를 방해해.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미사 시간에 쟤 묶어. 그래서 미사 시간에 고양이를 잡아서 기둥에다가 줄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미사를 봤어. 고양이도 오래 살았고, 수도원장은 죽고, 다음 수도원장도 생겼고, 그 다음엔 고양이도 죽었고, 그리고 고양이가 없으니까 미사를 하기 전에 다른 데서 고양이를 데려다가 기둥에다 묶어놓고 미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거 왜 하냐? 그러니까 전통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모르게 윗대로부터 들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끄러, 하라면 해. 근데 뭐라고 설명할 자신도 없어. 뭐라고 설명할 자신도 없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말을 설득할 뭐도 없지만 윗대부터 해온 거야. 해서 나쁠 거 없잖아. 해. 이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수도원에 고양이 매는 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터부. 부처님은 뭐로? 인과에 맞는 선인성과 악인어과. 그렇죠? 인과에 맞고, 그 다음에 이 개법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죠? 나의 이익,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걔는 청정,
이 청정은 뭐예요? 신업이 이 몸의 습관이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 말 습관이 번뇌를 야기시키지 않는 쪽으로 말 습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마음 습관이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그럼 번뇌라는 특징은 뭐냐면은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해서 심리적인 동요와 파동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증을 일으키면서 그것으로 나를 속박하고 다른 사람을 속박하는 에너지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내 머리 아프고 네 머리 아프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번뇌. 그리고 그 번뇌를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그 수번뇌, 근본번뇌 6가지, 수번뇌 20가지 이렇게 지금 살펴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맑게 청정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런 청정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선정은 뭐죠? 안정이 기본이야, 안정. 그럼 안정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게 뭐예요? 불안, 동요. 자, 불안이 높아졌어. 동요가 높아졌어. 그러면은 어떤 일을 겪으면 고통지수가 커질까? 작아질까? 그렇죠. 불안, 동요가 있는 상태에서 뭐를 겪으면 일을 점점 더 확대 해석하고 키워서 생각하고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불안이 후 가라앉고 나면은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미쳤었나 봐. 그게 아니고 그 불안 지수가 높으면 일이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 해는 뭐냐면은 번뇌의 뿌리를 보고 뿌리를 캐내는,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눈이거든. 번뇌의 뿌리를 확인하고 뿌리를 캐내는 능력이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게 이 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로 많이 얘기했죠. 번뇌 중에서 이 가장 가시적으로 얘기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만번뇌인데, 이 만번뇌 중에는 뭐예요? 이 만의 이 거만심의 만자는, 자, 만번뇌가 한번 작동하면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신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집착하는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정확하다고 믿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 번뇌의 바탕 위에서 만번뇌가 작동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어, 안 났어? 남보다. 기본적으로 잘났다고 하고 시작해요. 자, A가 B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그래 말해. 사회적으로 우리가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잘났지. 이런 마음이 보통 있죠.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부부니까 평등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내가 잘났지. 그쵸?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잘났지. 이런 게 밑바닥에 깔리잖아요. 그럼 상대를 이렇게 올려다 볼까? 이렇게 내려다 볼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자꾸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그러면 그분의 시선이 몹시 아름답죠. 자, 근데 자기가 남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는 기본값을 3배 이상은 쳐주거든. 그러니까 남보다 한 3배쯤은 더 쳐주고서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서로 호의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내가 우리 보살님한테 점수 달라고 선물 하나 하고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았는데 느낌은 무슨 느낌? 나는 3배나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 준 건 3개의 가치거든. 그러니까 3개 주고 하나 받고 3개 주고 하나 받고 3개 주고 하나 받은 느낌이 누적돼.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불평등한 상황을, 이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지. 당신은 내가 참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비해서 해주는 게 적다. 좀 이렇게 야마리가 좀 부족하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펄쩍 뛰죠,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얘기 꼭 내가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로 이게 한판 붙는 경우가 안 해본 사람이 드물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안 해보신 분?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만 이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또 못 믿어. 그러니까 못 알아차려. 근데 사실은 이쪽 B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쌍방이 뭐예요? 받은 거보다 준 게 많아. 그러니까 손해본 사람이 자기는 관대하게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야.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손해만 보고, 그렇죠? 온통 야말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라는 번뇌가 발생되는데, 이런 피해의식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남보다 3배 이상, 4배 이상, 5배 이상 더 가치 있게 바라보면서 내가 더 빼어나고 수승한 존재라는 잘난 존재라는 그 의식이 밑바닥에 깔리면서 발생된 계산력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러면 고통은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지. 그런데 내가 만들고 내가 그 만들고 있는 과정을 알아차렸어, 못 알아차렸어? 보통은 못 알아차려. 근데 지혜가 있으면 이걸 알아차려요. 지혜가 있으면 이게 작동될 때 알아차려. 그리고 이걸 그냥 놔두면 나에게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인과가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그게 뿌리가 보여. 그래서 보이는 족족이 뿌리를 캐내. 그러면 삶이 개선이 될까 안 될까? 이 해가 작동되면. 그러니까 개를 지닐 때 개를 지니는 거, 내가 좀 이렇게 뭐는 지킵니다. 지키는 그걸 목적으로 나는 요거 지킵니다. 요거 지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해야 돼요? 안정력을 높여야 돼. 그래서 불안, 동요가 발붙일 자리가 1도 없게. 그렇죠? 불안, 동요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선상에서 지혜가 작동되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는 이런 식인데, 그렇지 않으면서, 이런 효과를 내지도 않으면서, 개로 인하여 정이 생하고, 정으로 인해서 해가 생하고, 이런 식의 개도 아니면서, 개라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효과도 없으면서. 마치 수도원에 고양이 묶어놔야 미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데도 나한테는 그냥 전부터 해왔으니까 뭐 이러면서 붙들고 있는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아니면 전에 들은 거로 인한 금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마음이 반듯하면, 마음이 바르면 사기가 침입하지 못한다. 요런 행동을 하면 사기가, 요런 터부를 실천하면 사기가 침범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심기가 올바르면 사기가 침범하지 않는다. 올바른 기운이,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개는 어디로 통합해요? 청정을 기반으로 선정을 발생시키는 쪽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개를 지니는 거예요. 선정력은 안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혜를 발생시키는 쪽으로. 그러면 지혜는 번뇌의 뿌리를 캐내면서 해탈로 가는 작용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금치견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사견이라는 게 있어. 사견. 근데 이 개금치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요게 가지고 요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고, 이게 최고야. 이거 안 하면 그렇고, 뭐 이러면서 왜 거기에도 최고라는 견이 붙은 자리에는 아무튼 자기 견해가 붙은 자리, 개에 붙든, 금지조항에 붙든, 뭐 아니면 뭐에 붙든 간에 붙으면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거 별론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래서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부처님의 말씀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정회의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정립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1살 때 만들어졌는지, 빵 살 때 만들어졌는지, 3살 때 만들어졌는지, 7살 때 만들어졌는지, 얘가 몇 살짜리인지 반성 좀 하고 삽시다. 그죠? 반성 좀 하고, 나이가 부족한 거는 지금 나이가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이렇잖아요. 그러면 나이에 맞게 견해를 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그 경험치에 맞게 이게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입 위주, 먼저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는 얘가 지금 몇 살짜리냐. 이 호적 조사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당해. 근데 당해도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견. 자, 여기에 이제 사견에 대한 얘기가 이쪽에는 안 보이죠? 그래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사견. 사견은 인과 얘기하면은, 인과 그런 게 뭐 있나? 이제 인과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일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 옛날 고려장 때 시대 얘기인데, 요즘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요즘처럼 개명한 세대에 무슨 선인선과 악인악과입니까? 제가 많이 봤어요. 착하게 살다가 쪽박 쓴 사람들 많이 봤고, 못된 짓 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정보가 부족한 시대에 그냥 사람들 통제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즘 세상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쵸?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이제 선이 뭐냐 악이 뭐냐를 얘기하면은 요 얘기를 가지고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선비들이 원나라 때 중봉선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불교 문중에서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것이 형체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소리에 메아리가 따르듯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못된 사람도 잘 살기만 하고, 악한 사람도 잘 살기만 하고, 선한 사람도 고생하는 거 많이 봤고, 그러니까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당신이 생각하는 선이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뭐냐면, 사람에게 친절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이러면 선이죠. 악은 사람에게 때리고, 욕하고, 이러면 악이죠.
그 다른 사람 거 뺏고 이러면 악이고, 주면 선이죠. 그래?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선비들이 여러 명 가서 각각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 선에 대해서 얘기했고 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봉선사가 딱 들어보고는 다들 고개를, 그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때려도 반드시 악이 아니라 그러고, 예의 바르고 친절했는데도 반드시 선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더니 중봉선사가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할 만큼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들도 그러면 스님께서 생각하는 선과 악은 뭡니까? 그러니까 별거 없죠. 그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칭찬을 하든 예의 바르든 두드리 패든 욕을 하든 선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무엇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친절하든 예의 바르든 뭐 하든 그건 악이다. 자, 사기꾼 한번 생각해 봐요. 사기꾼, 사기 행각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는 친절할까 안 할까? 예의 발라야 안 발라? 그쵸? 내가 내 입장 되게 내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 말이 땅에 떨어져서 흙이 묻기 전에 얼른 딱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을 보는 기준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는 말을 중심으로 보고 행동을 중심으로 봐.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이 선악을 보는 기준점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이타적인 선 위에 있느냐, 이기적인 선 위에 있느냐.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타심통이 안 되니까 마음은 못 들여다보고 행동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선한데 왜 저렇게 고생을 안 되지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한 게 아니라 그냥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한 게 아니라 약한 상태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힘을 얻으니까 꽤 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약할 때는 약해서 남을 해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선해 보였는데, 힘을 얻고 나니까 꽤 고약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얘기할 때는 어디? 심업. 그러면 우리가 계속 관찰하는 거는 어디를 관찰해요? 마음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그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더라도 말과 행동이 마음이 묻어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묻어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있고, 내 본심이 묻어나가는 말과 행동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가 내 본심이 묻어나가는 그 말과 행동이 있는 것을 관찰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본심이 묻어나오는 패턴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제일 먼저가 뭐야?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관찰해서 자기에게서 발생되는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많이 쓰는 회사에서 간부, 고급 간부를 뽑을 때 많이 쓰는 기본적인 면접 방법이 있답니다. 꼭 회사에서 면접하지 않고 호텔이나 어떤 다른 바깥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하자고 모이거든.
그러면서 뭐냐면 중간에 일부러 화장실 가고 그 웨이터를 불러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그 남아있는 그 인터뷰를 그 면접하러 온 사람이 그 이게 그 자기를 면접하는 사람한테야 굉장히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평범한 웨이터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하나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위로는 그 저기 깍듯하게 잘하는데 아랫사람한테는 야 이렇게 그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잣대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위로는 점수를 따고, 아래로는 인심을 잃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이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그러면서 뭐냐면,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다각도로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요? 그 사람의 의협의 구심점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한 노력. 그 사람의 구심점에, 마음의 구심점이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해하는 그런 안목이 있으면 지혜가 있다고 하죠. 신업구업은 우리를 속이기에 딱 좋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남을 속일 때도 신업구업만은 내 의지와 내 본심하고 다르게 쓸 수 있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내 본심과 다르게 말도 해보고 행동도 해보고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원래 이게 좀 강의를 5분 일찍 마쳐야 명강인데 이렇게 시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될래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견이 있는 사람은 뭐를 안 하냐면, 수행을 하면 개를 닦아서 개를 청정히 하고 개를 청정히 해서 그 청정한 바탕 위에서 선정이 생기고 선정을 바탕으로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번뇌를 끊어내고 해탈할 수 있습니다. 뭐 그딴 게 있어. 그딴 얘기 듣느니 차라리 밥을 내가 뭐를 하지 이러고 아예 그런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한 사실 이런 것 자체를 생으로 무시하는 이런 것들도 사견. 그래서 이렇게 사견이 있어서 진리 자체를 생으로 무시하는 이런 감각이 있으면 법과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만번뇌가 작동되면은 되게 웃기는 상황이 발생되고 견번뇌가 작동되면 투쟁이 일반화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면서 왜 그런지 원인을 알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견이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믿질 않아요. 그런 거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5가지 견해, 신견, 변견, 견치견, 개금치견, 사견 이 5가지는 사실 뒤져보니까 우리가 안고 있었던 거예요? 안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법을 알아차려야 되는 포인트를 잡았고 그 다음엔 자기를 관찰할 때 뷰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관찰을 면밀하게 해서 얘네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견제를 해주고 그리고 궁극에는 얘네들의 뿌리를 깔끔하게 뽑아서 제거할 수 있는 우리 통도사 불교대학 불자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